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켜시고요. 거기에 런머라고 검색을 해 주십니다. 거기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코딩 관련된 교육 자료와 AI 관련된 교육 자료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엔터를 쳐 주시면 여기에 www.runmo.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오른쪽 위에 돋보기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크로비트라고 검색을 하나 해주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microbit.org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소개 PPT나 내용도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비트에 관련된 아키텍처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려보시면은 마이크로비트에서 써야 되는 웹사이트,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용한 웹사이트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마이크로비트 최신 뉴스를 볼 수 있는 링크까지 이렇게 걸어 두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마이크로비트에 관련된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실제 하드웨어 설계 아키텍처 그림도 넣어놨고 출처도 이렇게 정리해 두었고요.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핀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아키텍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상단에 하드웨어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마이크로비트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고 Details of the latest microbit hardware revision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이크로비트의 종류는 4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종류가 어떠한 버전인지는 보드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보드 위쪽에 이렇게 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드를 봤을 때 마이크로비트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마이크로비트의 오른쪽 아래 하단에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버전 2.21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버전을 확인하셔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버전마다 아키텍처 설계가 조금 다릅니다. 자, 요즘에는 1.5랑 1.3 버전은 판매도 되지 않고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2.00 버전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하고 연결할 때 좀 오류가 발생합니다. 웹 시리얼이죠. 웹 시리얼하고 연결할 때, 즉 웹 시리얼이 뭐냐면 마이크로비트하고 컴퓨터랑 연결을 하는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 장치, 이걸 웹 시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연결할 때 에러가 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2.2x, 2.21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RFOE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같은 CPU 소자인 ARM에서 설계한 코덱스 M7F라고 하는 그 반도체 소자가 있어요. 예, 그거로 설계가 CPU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연결하는 반도체까지 온보드가 되어 있는 거죠. 로우레벨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근거리 라디오 통신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게 되면 마이크로비트 정면에 보시면 A 버튼, B 버튼 이렇게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가운데 부분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모션 센서 뒤쪽에 여기 가속도 컴파스 센서라고, 가속도 센서와 액셀로미터 센서가 같이 온보드 되어 있습니다. 흔들면 그 위치의 값, X 값, Y 값, Z 값의 틸트 값, 기우는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템퍼레이처 센서가 있는데요. 템퍼레이처 센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살짝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온도를 측정받을 수 있는 코드를 설계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는 가운데 있습니다. 뒷면 가운데 부분이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앞면에 오른쪽 위에 깜빡이는 이 부분, 제가 여기다 코드를 넣어 두었거든요. 큰 소리를 내면 이렇게 체크로 바뀌게끔 코드를 바꿔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GPIO라고 되어 있죠.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Pins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핀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핀입니다. 0, 1, 2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확장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핀 맵은 제 사이트 요 위치에 들어가 있죠. 각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비트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 핀 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아두이노랑 라즈베리파이 피코랑 ESP32를 쓰기 위해서 ESP32의 이 핀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핀 맵을 봐야 되는데, 마이크로비트로 핀 맵을 보는 방법을 익히시면 그 다음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피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되겠죠. 파워 서플라이는 여기 뒷면에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제가 스피커 마이크 부분을 지금 살짝 건드렸더니 노래가 나오는데, 큰 소리가 나면 노래가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지금 코드가. 그래서 마이크로비트가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이 보드의 설계 때문에 매우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프로젝트를 좀 깊이 하다 보면 어려운 보드입니다. 왜냐면 3.3V가 들어오죠. 3.3V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입력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 전력의 양이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핀에다가 모터를 2개 연결했을 때 그 모터가 받을 수 있는 전력량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그 전력이 명확하게 모터가 받을 수 있는 양만큼 들어오지 못하면 모터가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인풋 전압, 들어오는 전압의 값이 너무 작고 그걸로 인해서 전력의 양이 좀 작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코딩, 그리고 각 패턴에 맞게끔 작동하는 시간에만 작동할 수 있도록 막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서 확장보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확장보드에는 3.3V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V부터 9V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압을. 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안정적이고 잘 돌아가지만 실제 큰 프로젝트를 마이크로비트로 한다 했을 때 전력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미세하게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마이크로비트를 다룬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 USB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USB로 컨트롤이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버깅 기능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기능 자체가 텍스트로 쓰여져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책을 사서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내려보시면 마이크로비트 하드웨어 설계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방금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NRF528833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노리딕 NRF5282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버전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아키텍처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개인 계정으로 가셔가지고요. 엣지의 개인 계정으로 가셔서 코파일럿을 열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키텍처 자체를 이렇게 드래그하고 스크린샷을 한 후에 개인 계정 코파일럿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스크린샷 했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 아키텍처를 볼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 아키텍처를 보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키텍처는 마이크로비트 아키텍처입니다. 분석 및 설명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클릭. 네,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크로비트 아키텍처 분석 설명을 코파일럿 개인 계정으로 가입했던 이 무료 코파일럿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가 다 꼼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사실은 마이크로비트 코드를 짤 때, 그리고 아키텍처를 볼 때 MS 생태계를 잘 이해한 코파일럿과 함께 튜터로 활용해서 교육을 하시면 훨씬 편하죠. 네,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안테나 핀까지 어디 위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안테나가 설계가 되어 있죠. NRF52883-QIAA 그 반도체 사이드에 이렇게 안테나, 그리고 GPIO 핀, 그 다음에 UART 통신할 수 있는 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USB 통신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LED는 GPIO 핀 중에 같이 연결돼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모션 센서 컨트롤 여기에 이제 I2C 통신에 같이 연결돼서 선택이 되어 있고, 초록색 라인은 버전 2.2X 버전만 들어가 있다. 2.2X 버전에는 MEMS 마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로고 터치 기능이 들어가 있고, I2C 이터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5 버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키텍처를 보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까지 사실 설명을 아이들한테 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해주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자기기를 샀을 때, 그리고 어떤 보드를 봤을 때 이 보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글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가서 마이크로비트의 요 메인 페이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스타트 눌러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게 되어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더 학습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봤을 때 마지막입니다. 하드웨어 디스크립션이 있죠. 하드웨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인데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쓰여져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해 볼게요. 그러면 GPS 센서 제공하고요. 내려봤을 때 쭉 내려보면 모션 센서, 온도 감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쭉 마이크가 어떤 게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GPIO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요. 인터페이스 칩은 USB 연결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마이크로비트의 플래싱에서 컴퓨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USB 통신 있고요. 쭉 내려봤는데 이 인터페이스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CPU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델 NRF528833, 그다음에 52820,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영어 번역.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코어, 그 다음에 플래시롬, 램, 그리고 스피드 쓰여져 있죠. 마치 우리가 데스크탑 PC나 노트북 볼 때처럼 CPU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떼면 코파일럿한테 물어볼 수 있고, 코파일럿한테 물어봤을 때 이 성능에 대해서 아마 코파일럿이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저희가 이 성능을 상대적으로 다른 CPU랑 상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반도체 CPU까지 좀 설명해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내용을 한글로 설명이라고 해도 좀 깊이 있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면서 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이런 관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코어는 64MHz ARM,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비트는 4개의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RM이고요. 그 다음에 코어텍스 M4F라고 하는 CPU를 사용하고 있고, 롬은 512KB, 램은 128K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사양을 데스크탑하고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번 해볼까요? 클릭.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코어 속도는 2.5GHz인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죠. 프로세서도 사실 아니죠. 이거는 64MHz입니다. 코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단순히 작은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전기전자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장 장치 또한 수백 기가에서 우리 1테라 이상 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플래시 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낮고, 램도 8기가, 16기가, 전 32기가를 쓰고 있는데 128기가밖에 되지 않죠. 용도는 인베디드 시스템, 그냥 간단한 하드웨어 설계 정도에 쓰는 게 좋고,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고성능 게임,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네, 이렇게 해서 머리가 똑똑한 머리가 단순한 거지만 한 목적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컴퓨터나 데스크탑, 그리고 이 반도체나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에 관련된 아키텍처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전자적인 상식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